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의 그 동문들과 앞으로 입학을 하게 될 분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개최되는 IST라는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현장감 있는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빰빰빰빰. 네, 어떤 분들인지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죠. 러닝스파크의 정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러닝스파크 정훈입니다. 네, 오르드하우스의 이현욱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르드 이현욱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 요즘 아주 핫하던데요. 예, 유비원의 구재명 부장님, 안녕하세요. 유비원 구재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조영상입니다. 지금 그 에듀테크 박람회, 세계에서 제일 큰 박람회, 양대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이 IST라는 곳인데요. 지금 이제 엑스포 장소입니다. 컨퍼런스는 우리가 이제 디브리핑 기회가 있으니까 박람회에서 일단 현장감 있게 이번 박람회에서 좀 두드러진 특징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IST 이 엑스포에서 정말 특집으로 다뤄야 될 정도로 그 트렌드와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정훈 대표님, 마이크로소프트 트렌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말씀 좀 여쭤볼까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AI를 활용한 사례는 사실 지난 3월에 배쇼에서 봤을 때 그때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러닝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고, 이 러닝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리딩 코칭, 스피킹 코칭 등 해가지고 이제 교육적으로 되게 깊이 있게 활용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와서 봤더니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AI를 활용한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AI를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할 수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도 제공하고 있고, 대단히 교육 쪽에 그 AI를 깊이 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실행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맞아요. 어제 엑스포 시작하자마자 그 맨 앞쪽 세션에서 10가지 기능들이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교육 분야에서 적용하는 소프트웨어들에 적용된 10가지 기능들이라는 주제로 딱 그 오프닝 바로 이어서 세션이 이어졌는데 선생님들부터 박을 꽉 찼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10가지 이제 새로 릴리즈 되었거나 이제 앞으로 곧 릴리즈 될 기능들도 아직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정 대표님은 지난번 배쇼에서도 보셨고, 그 어떤 브랜드 네임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지 혹시 그 정보가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코파일럿을 가지고 생산성 도구, 본인들의 오피스에 전체적으로 다 접목한 것도 있지만, 교육 쪽으로는 브랜딩을 러닝 엑셀러레이터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들은 리딩 코칭, 그 다음 리딩 프로그레스. 그래서 읽고 있는 과정에 대한 프로그레스를 대시보드로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읽고 있는 과정에서 대시보드로 제공해 주는 것 외에 실제 코치를 AI를 기반으로 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나게 봤던 게 스피킹 프로그레스, 스피킹 코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얼마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대시보드화 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코칭까지 해준다라는 것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들면, 우리가 지금 이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인포메이션 리스토러시잖아요. 네네. 그 검색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 검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코치,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고, 특히 이번에 좀 더 새로웠던 건 정확하게 브랜드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나와 있는 거 보고, 와, 얘들 진심이네. 교육이 진심이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쩌면 이게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참여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기회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또 다시 한 번 더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스타트업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좀 들었어요. 오히려 뭐 기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그죠, 기회도 기회가 많이 될 될 수 것 있죠. 같고,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 엑스포 쪽이 주력이 아니라 컨퍼런스 세션에서 크롬북을 활용한 그 체험 클래스를 네, 돌리는 게 맞아요, 메인 맞아요. 프로그램인데, 구글의 경우는 이제 그 스크린캐스트, 스크린캐스트가 사실 메인 프로덕트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러닝 엑셀러레이터가 보니까 저는 이제 어사이먼트 쪽을 어제 잠깐 봤는데 7월에 릴리즈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 것도 있고 뭐 가을에 할 것도 있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10개의 그 주요 기능들을 교육 분야에서 쓸 수 있게 맞아요. 이제 이들을 묶은 게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네, 맞아요. 브랜드 네임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원래는 5월에 그 런칭을 한다고 했었는데 배쇼에서는 오늘 현장에서는 네. 실제 그 대시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다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재밌었습니다. 예, 좀 실감이 나네요. 네. 근데 정말 준비한 것처럼 되게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네, 네. 그 이현욱 대표님은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그 HR 직무교육 쪽에서 좀 오랫동안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창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 에듀테크는 사실 아마 이 엑스포는 처음이실 텐데 어떤 뭐 크게 개인적으로 좀 느껴진 차이점이랄까? 그리고 좀 신선한 시각에서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거나 좀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다라고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2017년도부터 ATD라고 하는 그 HR 컨퍼런스 쪽이 있었는데, 그 17년, 18년도부터 그 ATD 컨퍼런스가 메인 주제가 에듀테크로 좀 변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솔루션 업체들 기존에는 뭐잘 알고 계시는 뭐 전통적인 어떤 주제 중심의 회사들이 엑스포에 많이 있었다면 18년도 이때부터 테크 기업들이 엄청 엑스포에 많이 왔고 메인 이제 부스가 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면이 있겠다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공교육 쪽에서의 이제 에듀테크 컨퍼런스 처음 와봤는데 같은 듯 비슷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으로 첫째로 이제 관점이 되게 다르고요. HR 쪽은 그 직원들의 생산성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 관점에 최대한 뽑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K12에서 K12에서만 다루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점이 다른 게, 여기서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관점들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뭐 디지털 시티즌십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세이프 가딩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HR엔 전혀 없거든요. 성인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완전 있네요. 다르고, 완전 큰 차이가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다르고. 리더십도. HR은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업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를 보면 뭐 교육부가 있고 체계화된 커리큘럼이 있고 뭐 여기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HR은 그게 없기 때문에 되게 중구난방이 약간 재즈 같은 느낌이라고. 매력적이죠, 사실 네. 제주도. 근데 여기는 도메인에 훨씬 맞춰가지고. 뭔가 이게 체계가 있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스탠다드에 맞춰서 자기들의 구조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도메인이 완전 다른 네,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생태계 현상들을 그 되게 객관적으로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좀 민감한 이슈들도 많고 조심스러운 면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에듀테크는. 그러니까 기술이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서포트를 잘 해야 맞아요. 되는데, 때로는 기술이 드라이브하는 모습을 잘못 보이면서 이제 오해를 일으키거나 부작용이 나거나 뭔가 좀 새롭게 형성되는 분위기에 막 찬물을 끼얹는 경우들도 좀 맞아요. 있는데, 그런 뭐 우리가 레슨 앤 런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 컨퍼런스에는 선생님들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기술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주요한 이해관계자니까요.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이 AI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되게 많이 일어나시더라고요. HR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대체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삭막하긴 한데, 맞아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포인트였네요.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에서 좀 신중하고 주의해야 될 또 맞아요. 관점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남은 박람회 엑스포 기간도 좀 신선한 시각으로 좀 더 잘 분석을 해서 우리 같이 디브리핑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좀 인사이트 얻은 것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스티 같은 이런 엑스포에 오면 기업들의 그 합종 연행이랄까요? 이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르네상스 그러면은 영어 리딩 프로그램, 뭐 국제학교나 뭐 영어 유치원이나 뭐 사교육 시장에서 이게 리딩 프로그램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르네상스라는 이 기업의 포지션은 그 교육 과정이나 역량 체계를 디자인하는 그 중심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그 니어팟이라는 그 디지털 머티리얼하고 평가 문항을 제공하는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스를 작년에는 제휴 부스였는데 이번엔 그 하나에 사서 같은 회사 내 그 제품 사업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스로 나와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다른 경우는 아주 뭐 큰 규모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고 가디언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 가디언은 그 에듈라스틱이라든지 피어덱이라든지 올해 이제 썸띵 뉴 그러니까 뭐 뉴 브랜드라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또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회사들을 이렇게 그 브랜드화 시키거나 흡수를 하면서 얼라이언스화 시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태계 플랫폼 소규모 플랫폼 생태계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 트렌드도 봤는데 이런 트렌드가 내년에도 계속 확장이 될지 아니면 이 덩어리 전체를 또 누가 가져갈지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생태계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카피캣이 아니라 예. 합동 그렇죠. 연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미국 시장이 좀 계속 성장하고 세계 시장을 좀 주도하는 가장 큰 장점이자 맞아요. 특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정훈 대표님 회사하고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러닝 플랫폼이라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전문 기업이 있었는데 올해 캔버스 아시죠? 네. 러닝 LMS 지금 마켓 셰어 1위잖아요. 네. 인스트럭처라는 회사가 이걸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샀어요. 런 플랫폼을. 그래서 캔버스 옆에 런 플랫폼 데스크가 있어서 여기 왜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올 초에 자기들 바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너무 잘 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우리 러닝 스파크는 또 언제 그렇게 될까? 사주십시오. 네. 아니 저는 이게 인스트럭처가 보면은 이게 뭐 LMS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LMS도 맥락에 대한 이해나 이런 연구가 같이 따라붙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제품들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런 플랫폼을 인수합병했다라고 하는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또 하나 저도 하나를 본 게 카웃이 클레버를 산 거. 네, 카웃도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네. 여기 미국 거 아니잖아요. 노르웨이 그 카웃도 거죠. 노르웨이 건데 얘가 미국이 진출을 했고 그 클레버를 인수를 해가지고 도대체 얘는 이 클레버하고 카웃하고는 또 어떤 이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 클레버하고 클래스 링크는 이제 SSO 그러니까 통합 인증 체계를 대표하는 그 클레버는 사실 마켓 셰어 1위니까 이번에 두 개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부스를 보시다 보면 엑스포의 부스를 보다 보면 그 클레버 서티파이드 벤더라는 맞아 있더라고요. 로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클레버를 통해서 뭐 수백만 개는 너무 많아. 수천 개의 그 앱들을 따로따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로그인을 하는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 말하면 이제 통합인증 체계라고 우리도 말할 수 지금 있겠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카웃이 클레버를 산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웃은 그 다른 플랫폼과 연계하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자회사의 그 통합인증 체계를 통해서요. 노르웨이 회사지만 클레버가 아주 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기 전에 재빠르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생각보다 이제 저렴하게 투자를 하면서 시장 진입을 자연스럽게 미국에. 사실 미국 시장이 되게 보수적이고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지혜롭게 시장에 진입한 케이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굉장히 큰
그 그렇죠. 이벤트였었어요. 정말 올해도 이렇게 그 나선형, 이렇게 유선형으로 부스를 아주 예쁘게 잘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그 통합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왜 우리는 한국이 국가가 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 이야기하고 네. 뭐 하여튼 네. 이게 무슨 마치 좀 더 가면 안 되니까 같고 이게 라이브 방송이 아닌데 라이브 방송처럼 우리 원샷에 가야 되니까. 네. 네. 자, 이번에 우리 구재명 부장님, 우리 부부장님은 그 이스티, 우리 사실 IST라고도 말을 하는데 네, 네, 네. 여기 사람들은 이스티라고 이스티. 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스티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처음 왔어요. 하지만 그 예전에 원 에듀테크가 하는 이제 애뉴얼 컨퍼런스, 러닝 임팩트라는 컨퍼런스를 많이 또 네, 네. 이제 다니셨고, 아무래도 이제 에듀테크의 기술 기반의 컨퍼런스와 이렇게 실제 상품이라든지 네. 현장감 있는 컨퍼런스 세션이 운영되는 이런 쇼케이스 좀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 뭐 새롭게 좀 느끼신 거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저는 아까 뭐 앞서서 제품 관점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했고, 또 역시나 제가 내년에 다시 이 모시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서 올해 내년 아니고 올해. 아무튼 그 많이 배워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IMS 글로벌에서 이제 그 글로벌리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기술적인 어떤 표준을 만들어가고 또 1년 동안 그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하다가 이제 쿼터리 미팅이라고 4번 이렇게 모여서 만날 때마다 약간 마치 축제처럼 또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또 거기서 만들어내고 또 그걸 반영한 또 제품들을 보고서 또 서로 이제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 경험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와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많이 관찰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자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오고 가는 걸까. 근데 이 다른 박람회랑은 다르게 이 박람회가 주가 아니고 이 컨퍼런스들이 엄청 많이 이제 세션들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프로그램들도 뭐 테이블이라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또 가서 포스터도 있고 체험하는 체험할 수도 있고 러닝랩도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섹션들도 있고 근데 그런 쪽에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가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멤버십 체계가 있고 그 이스티라고 하는 그 온라인 공간 내에서 역시나 그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처럼 1년 동안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 마치 이 그 이스티 그 라이브라는 그 의미가 모여가지고 네. 그 온라인으로만 했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테이블들이 많고 하는데 대부분 다 앉아가지고 친하게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네. 이름에서 인사이트를 찾으시는. 네, 그래서 여기는 마치 우리가 뭐 에비던스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어떤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갈까 이걸 고민을 좀 많이 저는 이제 플랫폼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만 고민했었는데 이건 에비던스가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라고 말을 했고 그런 것들을 스탠다드화 했고 그 스탠다드를 반영한 제품들이 인증된 어떤 마크를 달고 나오고 선생님들은 거기 가서 다시 또 피드백을 주시고 사용된 어떤 결과를 주시고 그걸 다시 또 업체는 고도화해서 또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에비던스구나. 이 에비던스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네, 기술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생태계 속에서 입학해야 이런 교사분들하고 이런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눌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에듀테크나 교육 쪽이 뭔가 검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학생들이 나중에 컸을 때 뭐가 돼 있어 이걸로 검증할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의견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탠다드화 잡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것들은 이게 단순한 박람회장으로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 배울 점들이 좀 있죠. 네, 엄청나게 좀 한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사실 부러움도 네. 좀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부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20분 미만으로 이 코스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거 무슨 한 번 더 하시죠. 라이브야? 이거 온디맨드 녹화가 찍기로 아니라. 했는데 라이브처럼 명들 잘하시는데요. 자, 일단 이게 퍼스트 1부 파트 1은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 끊어보겠습니다. 네.